Never,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출문제 10회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쉬운 문제는 빠르게, 어려운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이해하며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붕붕 봅시다. 1번 문제. 1번 문제 0, 1, 2, 3 A라는 집합이 0, 1, 2, 3인데요. 그때 여기 상태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1번 2라는 원소를 갖고 있느냐, A가 2라는 원소를 갖고 있습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옳은 문장이고요. 2번 집합으로 확인하래요. 그럼 공집합이 A라는 집합에 포함이 되냐? 예, 모든 집합에 공집합은 부분집합이 맞고요. 3번 원소로 해석하랍니다. 근데 이때 이 괄호 쳐져 있는 원소가 있니? 아니요, 없어요. 그러니까 답은 3번 옳지 않은 것은 찾으시면 되겠죠. 예,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다음 벤 다이어그램에서 A 여집합, 교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은요? 라고 했어요. 근데 뭐야? 벌써 교집합의 여집합 보이죠? 그럼 우리는 이 원소가 뭐예요? B차 A, 즉 차집합으로 항상 바뀌어집니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B차 A, 순수한 B만 말하는 거니까 이때 B, 여기에 있는 원소는 순수하게 얘는 지금 4밖에 없겠네요. 그럼 원소의 합은 결국 4밖에 없는 1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3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P라는 조건이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요. Q라는 조건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거의 진리집합을 PQ라고 했었을 때 다음 중 조건 얘를 말하는 것은요? 라고 했어요. 보자. 근데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결국 뭐예요? Q를 이거는 부정해준 not Q요. 이렇게 좀 말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X가 2보다 작대요 라는 거는 P를 부정해 준 건데요. 그럼 not P요 라고 생각하는데 얘네 둘이 이어졌으니까 결국적으로 교집합, 즉 이고라고 표현하겠죠. 그럼 얘를 집합으로 표현됐으니까 Q의 여집합에 교집합, P의 여집합을 찾으세요 라는 거고, 만약에 이 기호가 없다면 결국 드모르간을 쓴 Q, P 합의 여집합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럼 답은 결국 5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어요. 네, 4번 문제입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집합의 원소는 19개, B집합의 원소는 16개. 근데 B차 A의 원소는 11개 있을 때 A차 B의 개수는요.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훅 해결되겠죠. A집합이 있고 B집합이 있는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부터 챙길까요? B차 A, 순수한 B가 11개가 있대요. 근데 B는 원래 16개가 있댔으니까 교집합이 5개. 그러면 A집합은 결국 순수한 A가 14개. 그럼 뭐예요? 결국 저 A 차집합 B의 개수는 순수한 A를 말하는 거니까 결국 원소의 개수는 14개, 즉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5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참인 명제를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어요. 모두 고르래요. 근데 정답은 2개. 그럼 1번은 참일까요? 5는 소수이다. 예, 맞아요. 5는 소수가 맞죠. 그러니까 참인 명제 첫 번째 1번 하나 찾았고요. 소수는 홀수이다. 아니죠. 2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틀려요. 100은 큰 수이다. 큰 수의 기준은 없습니다. 설악산은 높은 산이다. 높은 산도 기준은 없어요. 그럼 명제 자체가 아니고요. 5번 4의 배수는 2의 배수이다. 예, 4의 배수들은 다 2의 배수에 속해 있겠죠. 그러면 얘도 옳은 문장. 그럼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볼게요. 6번 문제 P라는 명제는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고요. Q라는 명제는 X가 A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건 P라는 집합이 Q한테 포함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부등식은 수직선으로 표현하니까 P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이 P라는 집합 2 Q라는 집합에 들어가 계세요. 그럼 Q는 A보다 크댔으니까 Q는 당연히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는 여기 있어야겠죠. 그러면 결국 A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겠죠. 그럼 결국 이때 A 값이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값 유일하게 답 1번이 하나밖에 없겠네요. 네, 쉽습니다. 첫 장 쉬웠어요. 다음 장도 자신있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예, 7번 문제입니다. 두 집합 A는 A-4, A 그리고 A 플러스 4 이렇게 원소로 갖고 있고요. B라는 집합은 0, 1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2A 이렇게 갖고 있대요. 근데 이때 A 교집합 B가 0, 8 이렇게 갖고 있을 때 그때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은요? 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교집합이 벌써 0과 8이라는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 B에서 보면 0은 있고 그럼 얘 a제곱 마이너스 2a가 8이다 라는 걸로 우리는 a 값을 먼저 구해보고서 확인을 하겠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가 8이다 라는 방정식을 푸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은 0이고요. 그럼 이때 a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4 또는 마이너스 2요. 그럼 또 두 가지 나왔으니까 확인 과정 들어가면 되겠죠. 첫 번째 a가 만약에 4였다면 이때 a라는 집합은 0, 4, 8이 있을 거고요. 그때 b라는 집합은 0, 1, 8이 있으니 그럼 이때 교집합 0과 8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a가 4였었을 때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그러면 a 합집합 b는요. 지금 뭐 있어요? 0, 8은 겹쳤고요. 그럼 거기에 4, 1까지 있겠네요. 그럼 이때 이 모든 원소의 합은 13이요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합집합 B에서 A 여집합 교집합 B가 빠졌더니 그게 A 교집합 B가 성립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상황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연산을 쓰는 것보다 항상 그림으로 풀어라. 벤 다이어그램 번호 영역만 매기시면 우리는 편하게 푼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A, B가 있고 전체 영역 여기에가 있었을 때 영역 번호 매길게요. 다시 A 순수한 A가 1, 교집합 2, 여기 3, 그리고 4. 그러면 여기다 번호 매겨볼까요? A 합집합 B는요. 1, 2, 3이요. 그러면 1, 2, 3에서 뭐 하재요? 교집합 B, 교집합 A, 여집합은요. 순수한 B인 3번 말하겠죠. 그럼 3번이 빠지겠대요. 그럼 겹치는 게 빠지니까 결국 얘는 1, 2번이 되는데 그 1, 2번이 뭐랑 똑같대요? 교집합이랑 똑같아야 된대요. 1, 2번이 A 교집합 B와 똑같아야 된대요. 그럼 무슨 소리야? 결국 1번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A 교집합 B랑 똑같아지겠구나. 그러면 이 결론으로 이끌 수 있는 내용은 B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서 그 다음부터 문제를 보시면 되겠죠. 그럼 기억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다? 아니죠. A 교집합 B는 A가 나와야 되니까 기억 틀려요. 니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예, 맞습니다. 세 번째, B가 A 여집합에 포함이 되느냐? 아니죠. B가 A 여집합에 포함되지 않고요. 다섯 번째, A 차집합 B는요? 예, 공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로 훅 넘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세조건 PQR의 진리집합을 PQR이라 하자. 그럼 P가 Q 또는 나다리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그럼 P가 Q 또는 나다리라는 건 Q와 R 여집합이라고 하는데 걔네들의 합집합. 근데 그거의 필요 조건이라고 화살표를 받으랬으니까 즉 이의 합집합이 P한테 포함이 되었을 때라고 얘기를 해주겠네요. Q와 R 여집합의 합집합이 P한테 포함이 되어 있대요. 그럼 이거를 좀 더 해석하다 보면 결국 합집합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건 Q도 P한테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R 여집합도 P한테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 기억 볼까요? R 여집합에서 P를 빼면 R 여집합이 P한테 포함이 되어 있었으니까 빼면 공집합이 맞는 말이 될 거고요. 2번 보겠습니다. 니은 Q에서 R을 빼준 거랑 그리고 R에서 Q를 빼준 거가 P에 포함이 되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림으로 조금만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선생님 저거는 수식 갖고 좀 해석이 힘든 것 같아서 Q가 있고 R 여집합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얘네가 지금 전체를 P라고 놓을게요. 그럼 P가 이렇게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이때 영역을 1, 2, 3, 4, 5 왜냐면 전체 집합도 있을 거니까요. 그럼 이렇게 맞췄을 때 Q에서 R을 빼겠대요. 근데 R은 지금 몇 번이죠? R은 R 여집합을 제외한 1, 2, 3 얘가 지금 R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R은 1, 2, 3인데 거기서 Q는 3, 4죠. 그럼 3, 4에서 1, 2, 3이 겹치는 게 빠지면 결국 얘는 지금 4번만 말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R 차 Q래요. 그럼 Rn 1, 2, 3이었는데 거기서 Q를 빼겠대요. 그럼 Q를 빠지면 결국
이번엔 1, 2, 3에서 3, 4가 빠지니까 결국 얘는 1, 2가 남겠어요. 그럼 얘는 1, 2, 4를 말하는 거죠. 근데 1, 2, 4가 결국적으로 P한테 다 포함이 됐냐고 했는데 P는요 2, 3, 4, 5만 말한단 말이야. 2, 3, 4, 5. 그러면 얘는 2, 3, 4, 5인데 즉 여기에 1번 얘가 조금 삐어나와 있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3번도 여기 그림 그려놓은 것 같고 나머지 해석 그냥 똑같이 들어갈 겁니다. Q는요 Q 교집합 P의 여집합이래요. 그럼 얘는 Q차 P를 말하는 거고요. 근데 Q는 P한테 포함이 돼 있었으니까 얘는 공집합이요. 그럼 공집합이랑 R이랑 합하면 당연히 R이 나옵니다. 그럼 디귿은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예, 이 집합의 연산 문제 항상 번호 영역 갖고 문제를 풀려고 생각하면 좀 편해질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서로소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집합에서 서로소라는 게 뭐죠? 예,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를 우리는 서로소라고 부르죠. 그러면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하나씩 찾아볼까요? A는 1번은 A는 1, 3, 5, 15 그럼 B는 15에 약수를 했으니까 1, 3, 5, 15 뭐야? 같은 집합이죠? 그럼 결국 교집합이 너무 많아서 아니고 2번 보기도 보겠습니다. 2번은요 원소날법으로 본다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이랬으니까 마이너스 2 또는 즉 마이너스 2와 2가 있을 거고요. x제곱 마이너스 4x가 0이요. 그럼 이때 얘는 0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2가 있겠죠. 그럼 이때도 교집합이 존재하니까 아닙니다. 3번 보기 보겠습니다. A는 3, 5, 7, 9고요. B는요 8에 약수를 했으니까 1, 2, 4, 8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네요. 그럼 3번은 서로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A는 0, 1, 2요. 그러면 B는 X 플러스 Y인데 그럼 빨리 표 그려서 확인할까요? 0, 1, 2, 0, 1, 2 근데 더한 걸 했으니까 0, 1, 2 그리고 1, 2, 3 그리고 3, 4 아니 2, 3, 4 그러면 결국 얘네가 겹치니까 0, 1, 2, 3, 4 이렇게 되는데 이때 교집합 0, 1, 2 존재하죠? 그러면 결국 4번 보기도 아니겠네요. 5번 X는 20보다 작은 소수요. 그럼 작은 소수는 2, 3, 5 7, 11, 13, 17 그리고 19까지 있을 건데 이때 B는요 20보다 작은 4의 배수래요. 그럼 4, 8, 12, 16, 20은 제외 20보다 작은 거랬으니까 20은 제외요. 근데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결국 5번도 서로수요. 네, 서로수라는 내용 한 번 더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 U에서 정의된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PQ라 하자. 근데 이때 뭐예요? P 교집합 Q가 공집합이네요. 그러면 겹치는 게 없는데 이때 P는 공집합도 아니고 Q도 공집합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P와 Q는 아예 따로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P와 Q는 아예 따로 있습니다. 그럼 P가 Q한테 포함이 되냐? 아니요. P가 낫Q한테 포함이 되냐? 예, 맞죠. 낫Q라는 건 Q의 여집합을 말하는 거니까 P가 Q의 여집합, 즉 전체 집합 이만큼 있으면 또 공간을 그냥 번호가 곱편하면 1, 2, 3 이렇게 되는데 Q의 여집합은 1, 2번인데 P는 1번이니까 1번에 1, 2번한테 포함이 되겠죠? 그럼 반드시 참인 것은 2번이요.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P면 Q이다와 그 다음에 R이면 낫Q다가 모두 참일 때 뭐야? 바로 우리 시험 보기 전에 대우 먼저 써놓고 들어가겠죠. 그럼 낫P, Q면 낫P 그리고 Q이면 나달 이렇게 써놓고 나서 글짓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어지네. P면 Q이고 Q이면 나달이요. 그럼 P이면 Q이고 Q이면 나달이요. 다시 이거에 대우까지 쓰니까 R이면 낫Q이고 낫Q면 낫피요 이렇게 써놓은 거에서 이제 남는 걸 찾겠습니다. 그럼 P면 나달이요, 낫피면 R이요 라고 했는데 낫피면 R이요 틀린 문장이겠죠? 낫Q면 R이요 이것도 아니에요. 3번 낫피면 낫Q요 아니죠. 4번 R이면 낫피요 R이면 낫피요 라고 되는 4번 보기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예, 두 번째 창까지도 괜찮고 있어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제시된 두 조건 PQ에 대하여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만을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예, 화살표로 표현할까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 화살표를 받아도 되고 주면 안 되는구나. 그럼 이런 그림을 찾으래요.
그러면 다시 진리집합도 구하니까 첫 번째 기억에서 P의 진리집합은 X는 뿔마 1이요. 그러면 P가 더 크죠. 그러면 줄 수 없고 받을 수는 있네요. 그럼 기억은 맞는 그림. 2번 보기 보겠습니다. X제곱이 0보다 크대요. 그럼 이때 얘의 진리집합은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Q라는 거에서도 Q가 더 작은 범위가 될 거고 P가 더 큰 범위가 되는 거니까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P는 4의 배수요. 그러면 4, 8, 12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거고 Q는 2, 4, 6, 8 이렇게 쓰여지겠네요. 그러면 이때 Q가 더 크죠. 그럼 P가 Q한테 포함이 되고 Q는 포함이 안 되니까 디귿은 틀린 문장. 디귿 A 교집합 B가 A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A 교집합 B가 A라면 교집합은 항상 작은 게 나오는 거니까 결국 A가 B한테 포함이 돼요. 그러면 P와 Q는 같은 걸 말하겠죠?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리을도 틀리겠네요. 그러면 결국 옳은 것은 기억 니은은 1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4번 문제 A는 11, 12, 13 이렇게 해서 20까지 있는 부분집합 B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근데 이때 뭐야? 15는 무조건 B한테 들어가 있으래요. 그러면서 누군 A인가 B에 속해 있으면 A 플러스 1도 B에 무조건 속해 있으래요. 그럼 이 말은 뭐야? 일단 15는 무조건 들어간댔으니까 15가 들어갔었을 때 15가 들어가면 16도 B에 들어가래요. 그러면 16이 들어갔는데 다시 그러면 16이 들어가니까 17도 들어가래요. 그럼 뭐야? 16, 17, 18, 19, 20 얘네는 무조건 데리고 있어야 되겠구나. B에. 그럼 나머지는 솔직히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를 건데 이때 이 문장 마지막 볼까요? 집합 B의 이 집합 B 이거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최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뭐야? 집합 B 이거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최소가 되려면 집합 B의 원소가 가장 적어야 되겠죠. 그럼 원소가 추가적으로 더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요. 이렇게 말을 해주겠죠. 그러면 결국 집합 B는 15부터 20까지 있는 원소가 6개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거의 부분집합 개수는 2의 6제곱 즉 64개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럼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볼게요. 자 봅시다. 뭐냐 15번 두 집합 XY에서 세모라는 연산을 할 건데 그때 이 세모 X세모 Y가 X 빼기 Y X 차집합 Y랑 Y 차집합 X랑 합집합하래요. 이거 우리 대칭 차집합이라는 용어를 배웠죠. 대칭 차집합. 그러면 대칭 차집합이면 상황을 그림으로 기억을 한다고요. 한 번만 위에 쪽에 잠깐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대칭 차집합이면요. A와 B가 만약에 대칭 차집합이면 순수한 A와 순수한 B만 말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연산이 지금 3개나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나머지 또 그림을 그려서 영역에다가 번호 맞추면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쌤은. 그러면 A, B 그리고 C 집합이 존재를 하는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이 영역 1, 2, 3, 4, 5, 6, 7 영역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첫 번째 A 합집합, B 합집합, C라는 건요. 1, 2, 3, 4, 5, 6, 7을 다 말하는 34요. 이렇게 말해줄 거고요. 지금 2번 볼까요? 2번 두 번째 조건 A 세모 B 즉 A 세모 B 이거가 말하는 영역이 어딜까라는 거야. A 세모 B는 A와 B에서 순수한 A와 순수한 B 그러니까 즉 1, 4번과 그리고 5, 6번을 말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1, 4, 5, 6번을 말을 해요. 그러면 B세모 C는요 어디를 말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죠. 그럼 B세모 C는요 B세모 C는 순수한 B인 2, 5와 그 다음에 C 4, 7이요 이렇게 말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다시 C세모 A도요 지금 여기도를 말하다 보니까 그러면 C세모 A는 1, 2와 그 다음에 6, 7이 되겠네요. 그럼 6, 7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이 연산을 갖고서 여기서 값을 갖고 얘기해 줬더니 첫 번째 A세모 B의 연산은 20, 원소의 개수가 B세모 C는 18, 그리고 C세모 A는 24요. 이렇게 알려졌었죠. 근데 이걸 보니까 얘네를 싸그리 다 더하면 1번도 2개, 2번도 2개, 그리고 4번도 2개, 그리고 5번도 결국 2개, 6번도 2개, 7번도 2개
그럼 얘네가 두 개씩 있는 거가 라고 하면서 얘네를 다 더한 값. 그러면 44에 거기에 플러스 18을 해주니 62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뭐야? 1번부터 1, 2, 4, 5, 6, 7 얘네를 다 더한 값은 31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뭘 구하래요? 최종적으로는 A교, B교, C 즉 3번만 말하는데요. 아까 여기서 이 34 전체는 1, 2, 3, 4, 5, 6, 7이 있으니까 3번 하나 빠져있죠. 그러면 결국 34에서 31을 빼준 즉 3 이게 3번 영역의 원소의 개수겠네요. 이렇게 얘기해서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세 조건 P는요 1과 5 사이에 있거나 또는 8보다 크고 그 다음에 Q 조건은 X가 A보다 크고 R 조건은 X가 B보다 작거나 같다에 대해서 Q는 P에 기한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Q가 P에 기한 충분 조건이라는 건 Q가 P한테 포함이 되어라 라고 얘기해 주고요. 나날은 P에 기한 필요 조건이래요. 그러면 결국 P가 나날에 포함이 되어라 라고 얘기해 주겠죠. 그럼 뭐야? 또다시 어차피 수직선 갖고 할 거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아는 Q부터 먼저 표현을 할게요. 아니 P부터. 그럼 P는 지금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데 거기에 8보다는 커야 된다. 지금 이 검은색이 P였어요. 근데 여기서 Q 볼까요? Q는 X가 A보다 크대요. 그럼 얘가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얘가 뭐 한다고? P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P 안에. 그러면 어디 있어야 돼? 당연히 8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 8보다 A 값이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두 번째 볼까요? P는요 이번엔 나달에 포함이 되는데요. 근데 R이 B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그럼 R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B가 있었으면 걔를 P를 포함하지 않으며 그때 B보다 원래 작거나 같다를 부정을 해주니까 크다 이렇게 표현해 주겠죠. 근데 이 R이 뭐 해야 된다? P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 P를 포함하고 있으려면 결국 B는 1보다 오른쪽 왼쪽에 있는 이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B 값은 1보다 결국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그럼 최종 질문 볼까요? A 빼기 B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가 가장 작아지려면 A 값은 가장 작아야 되고 B 값은 가장 커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럼 A의 최소값은 8이요. 그래서 8 빼기 B의 최대값은 1이요. 그럼 빼주면 얘는 7이요.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7번 문제. 그냥 글짓기 문제입니다. 어느 반이 교내 축구 시합에서 A, B, C, D 4명 중 한 명이 골을 넣어 1대0 승리를 하였다. 이때 A, B, C, D 4명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첫 번째 A는 D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B는 D가 골을 넣었다. C는 나는 골을 넣지 못했다. D는 C가 골을 넣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만약 한 사람만이 진술만이 참이었을 때 그때 골을 넣는 사람은요. 그리고 이번엔 두 번째는 만약 한 사람만이 진술이 거짓이었을 때 그때 골을 넣은 사람을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찾으래요. 귀찮은데 두 가지를 다 찾으라네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선생님은요. 옆에다가 뭐를 해볼 거냐면 어차피 한 명은 참이면 나머지는 거짓이 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참이었다라는 생각이면 얘네가 지금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도 여기다 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A는 D는 거짓말을 했다를 거짓말 했댔으니까 참을 말하고 있다. D가 골을 넣었다. D가 골을 넣지 않았다. 그냥 X 쓸게요. 나는 골을 넣지 못했다. 나는 골 넣었다. C가 골을 넣었다. 그럼 C가 골을 넣지 못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일단 첫 번째 조건 얘를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만약 한 사람만이 참이었을 때 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확인하는 게 만약에 A가 참을 말했으면 이때 나머지 얘네는 다 거짓말을 말해야 돼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시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보니까 A, B, C, D가 있는 상황에서 보자. D는 거짓말을 했대요. 그럼 D가 거짓말을 했으니까 D 거짓말한 거 맞죠? 그럼 C가 골을 넣지 못했대요. 네, 그럼 C는 골을 못 넣었고요. D는 거짓말한 게 맞았고요. 거기서 그럼 D는 골을 넣지 못했다. D는 골을 넣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 상태에서 C, 나는 골을 넣었다. 뭐야?
여기서 다시 모순이 생겨버리겠죠. 그러면 첫 번째 말해준 문장 A가 진실이면 안 되겠구나. A만 진실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두 번째 다시 상황을 볼까요? 그러면 A가 진실을 말한 게 아니라면 여기서 아까 D는 거짓말을 했다. 아니면 그럼 얘가 거짓말을 했으면 D는 참을 말했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여기가 참을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상황으로 보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상황에서 다시 확인을 하다 보니까 D는 참을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C가 골을 넣었다고 말을 해주고 있고요. 그럼 D는 골을 넣지 않았습니다. 예, 맞고요. 그럼 나는 골을 넣었어. 그래, C 너 골 넣었어.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한 사람만이 진술을 말했을 때 골을 넣은 사람은 결국 C였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지워가면서 확인한다면 좀 더 편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이번에 한 사람만이 거짓말을 말했을 때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시 A부터 확인할까요? A가 거짓말을 만약에 했다면 나머지들은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맞을까? 확인해 볼까요? D는 진실을 말했다. D는 참을 말했습니다. 그럼 D가 참을 말했대요. 그러면 D가 참을 말한 상태에서 그럼 C가 골을 넣었다. 그래, C 골 넣었어. 그러면 나는 다시 B에서 보니까 D가 골을 넣었대요. 뭐야, 골 넣은 사람이 두 명은 아닐 거 아니야. 1대 0으로 끝났으니까. 그러면 결국 얘도 아니겠구나. 그러면 아까 얘랑 같이 모순이 되는 게 여기였죠. 그러면 다시 D가 이번에는 거짓말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D가 거짓말을 했다. 그럼 얘네가 다시 다 진실을 말했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보면 C가 골을 넣지 못했다. 그래, C 골 못 넣었어. 그러면 D는 거짓말을 했다. 맞자. 그래, D 거짓말을 했어. 이렇게. 그럼 D가 골을 넣었다. 그리고 나는 골을 넣지 못했다. 그래, 너 골 못 넣었어. 그럼 이번에는 뭐야? D가 결국 골을 넣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는 가는 C고 결국 나는 D니까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할 건데요. 17번은요. 학생들이 그냥 이렇게 하나씩 일일이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연산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문장을 헷갈리지 않고만 잘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x가 2보다 크다에서 x-2분의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의 최소값을 a 그리고 그때 x의 값을 b라 하자라고 했어요. 뭐야? 우리 문제 보니까 또다시 변수가 분자, 분모가 둘 다 변수죠? 그러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를 고정시켜주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도 이건 분리 형태로 나타낼 거고요. 1차식, 근데 분자가 2차식이면 이럴 때는 직접 나누기를 하시는 게 좀 더 편해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을 직접 나누기로 x-2로 나누자. 그럼 x에 x제곱 마이너스 2x. 그럼 계산하니까 6x 플러스 1 다시 플러스 6. 그럼 6x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1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저 식은 다시 어떻게 쓰여진 거야? x 플러스 6에 더하기 x-2분의 13 이렇게 쓰여졌는데 이때 x가 2보다 큰 상황에서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럼 뭐예요? 산술기하스라는 소리니까 x-2 적골로 만들기 위해서 x-2에 더하기 x-2분의 13 거기에 더하기 억지로 2를 만들어 놨었고 여기에 6이 있으니까 얘는 최종 8이요 이렇게 쓰여지겠죠. 그러면 부등호로 마무리 지어주니 얘네들은 산술기하 2루트 13이요 이렇게 될 거고 거기에 지금 플러스 8이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언제 x값을 갖냐? 언제 x값을 갖냐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x-2랑 x-2분의 13이랑 둘이 더해졌더니 2루트 13이 되어야 되고 그럼 결국 x-2가 루트 13이었을 때 그때 값을 b라고 했으니까 결국 b가 2 플러스 루트 13이요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a 값은 당연히 여기서 계산한 최소값인 얘가 a겠네요. 그럼 마지막 뭐예요? 2분의 a 마이너스 b를 해달라 했는데 2분의 a는 얘를 2로 나눠주니까 루트 13 플러스 4에서 거기서 b를 빼달래요.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3이요. 그러면 날라가고 날라가니 4 빼기 2인 답은 2요. 이렇게 해서 4번 체크하면 되겠어요. 예, 다음 문제로 볼게요.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A학교 학생 중 남학생 28명과 여학생 20명을 대상으로 교통수단의 실태를 이용한 것이 조사한 거다. 버스만 이용하는 학생 수와 지하철만 이용하는 학생 수, 지하철만 이용하는 학생 수는 20명으로 같았고요.
그 다음에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하는 학생 수는 8명이며 이들 중 여학생은 없었다. 그러면 버스만 이용하는 남학생 수가 7명이었을 때 지하철만 이용하는 여학생 수는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런 거는 지금 벤 다이어그램이 남학생, 여학생도 또 따로따로 있으니까 그럼 이럴 때는 벤 다이어그램보다는 표를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표를 이용할 건데 어떻게 이용할 거냐? 남학생과 현재 지금 여학생이 존재를 하는데 거기서 버스만 이용하는 애들 그리고 지하철만 이용하는 애들 그리고 버스와 지하철을 둘 다 버스와 지하철을 둘 다 이용하는 애들이 있어서 거기에 다 합한 인원이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표현하니까 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학생이라는 게 버스만 이용하거나 지하철만 이용하거나 버스와 지하철을 둘 다 이용하는 남학생이 28명이요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똑같이 여학생은 20명이요 이렇게 깔아주고 있었어요. 근데 가에서 보니까 다시 버스만 이용하는 학생 수와 지하철만 이용하는 학생 수는 20명으로 같았대요. 그럼 여기 표 아래쪽으로 늘려보면 얘네가 지금 버스만 이용하는 애들과 그 다음에 지하철만 이용하는 애들도 지금 20명이 똑같았대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뭐예요? 전체가 지금 합해진 게 48이었으니까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하는 학생 수는 결국 똑같이 여기가 8명이었구나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지금 다시 얘기하는데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하는 학생 수는 8명인데 이들 중 여학생은 없다. 그럼 여학생은 여기에 0명? 그러면 남학생만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하겠구나. 그리고 다시 보니까 버스만 이용하는 남학생 수가 7명이래요. 그러면 버스만 남학생 여기가 7명이어 채워질 거고요. 그럼 이렇게 채우다 보니까 여기가 7, 여기가 8, 그러면 합해지면 15니까 나머지 값들 세우다 보면 여기는 지금 13이요 이렇게 채워질 거고 그럼 당연히 여기는 7일 거고 여기는 다시 13이요 이렇게 채워지면 되겠네요. 그럼 최종 질문이 뭐죠? 지하철만 이용하는 여학생 수는요? 그럼 지하철만 이용하는 여학생 수는 결국 7명이요 이렇게 해서 표 갖고 해석을 하면 좀 더 편했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 U는요 1, 2, 3, 4, 5, 6의 두 부분 집합 A는 1, 2, 3이고 B는 2, 3, 5, 6이 있다. 근데 뭐라고 했니? A 교집합 C랑 B 교집합 C랑 같게 해주는 만족하는 부분 집합 C에 대해서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하면 A라는 집합이 있고 지금 현재 B라는 집합이 있었는데 이때 A 교집합 B가 지금 2, 3이 겹치죠? 그러면 2, 3 그리고 여기가 1 그리고 나머지 5, 6 1, 2, 3, 4, 5, 6이 됐으니까 나머지 4 여기까지 있을 건데 이런 식의 그림이 일단 완성이 되었을 건데 그때 A 교집합 C랑 B 교집합 C랑 같으려면요. A 교집합 C랑 B 교집합 C랑 같으려면 이때 C는요.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되냐라고 하면 1은 무조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1을 C가 갖고 있다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A 교집합 C랑 B 교집합 C랑 같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A랑 C랑 겹치는 게 1이 겹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5도 가지면 안 되고 6도 가지면 안 돼요. 즉 C는 2, 3, 4 제네로 이루어진 집합이라는 게 이 해석에 도움이죠. C는 2, 3, 4 얘네로만 가질 수 있는 걸로 이루어지겠다. 그러면 기억 볼까요? A 교집합 C는 C에 포함이 되냐라고 했는데 C는 2, 3, 4로 이루어졌다고 했지만 결국 2만 있어도 되고 3만 있어도 되고 4만 있어도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즉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니까 이 교집합이 다 들어간다는 건 무조건 맞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억 틀려요. 그럼 니은 부분집합 C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 부분집합 C의 개수는 얘네로 이루어지는 부분집합이니까 결국 2의 세제곱인 8개요 라고 얘기해줘야 되니까 4개도 틀립니다. 마지막 디귿 볼까요? 집합 C의 모든 원소의 합을 SC라고 표현을 했었을 때 SC는 모든 원소의 합이래요.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 C에 대해서 각각의 SC의 합은요 라고 했어요. 근데 아까 지금 C가 될 수 있는 걸 우리가 일일이 아까 선생님한테 다시 써주면 2만 있는 거, 3만 있는 거, 4만 있는 거, 그리고 2, 3 있는 거, 2, 4 있는 거, 그리고 3, 4 있는 거. 거기에 마지막 2, 3, 4 있는 거. 이 자체를 말하겠죠.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네 모든 원소의 합들을 표현을 해서 그거의 합을 쓰자는데 이때 여기서 그러면 2가 몇 개 있었을까요? 라고 하면 2가 지금 4개 있고요. 3은요 또 4개가 존재를 하겠죠. 4는요 사기 마음속으로도 또 세보세요. 4는 하나 둘 셋 4개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2와 3과 4가 다 4개씩 있겠구나. 그래서 얘가 곱해진 4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6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이 C풀이만 한 번만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C풀이만. 이 C에 대한 풀이를 조금만 생각을 바꿔준다면 결국 어차피 2가 몇 번 더해지느냐 3이 몇 번 더해지냐 4가 몇 번 더해지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이렇게 해도 되겠죠. 2를 갖고 있으면서 나머지들을 갖고 있는 이 부분집합이 몇 개가 있느냐. 그러면 2를 갖고 있으면서 나머지 3, 4로 이루어진 부분집합 개수가 2의 제곱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가 4개씩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이 4가 여기로 들어갔구나 이런 개념을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뒤에 쪽 단원 경우의 수 할 때도 좀 더 편해지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가 실수 전체의 집합일 때 실수 X에 대하여 조건 PQ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때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P와 Q라고 했었을 때 보기에서 오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뭐야, 기억보기에서 보니까 A 전제 조건, 니은에서도 A의 전제 조건, 디귿에서도 A의 전제 조건 알려줬으니까 이번에는 조건에 따라서 하나씩 해석을 해보는 게 좀 더 좋겠죠. 그러면 기억 조건에서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기억 A가 뭐였다? 0이었다 라고 했어요. 그럼 A가 0이면요 P는 결국 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항상 성립하니까 P는 지금 모든 실수라는 상황을 얘기를 해주겠죠. 그럼 P가 모든 실수인데 그럼 이때 이 문장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나피다의 부정은 참이다. 그럼 이거의 부정은 뭐죠? 어떤 실수에 대하여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P다 라고 했는데 이때 우리 P는 지금 얘가 모든 실수죠. 그럼 결국 어떤 실수 X 아무거나 모든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 기억은 결국 옳은 문장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조건 보겠습니다. 니은 조건은요 A가 0보다 클 때라고 깔아줬어요. 그럼 2차 부등식인데 얘가 0보다 크다면 니은에서는 그래프가 지금 결국 아래로 볼록한 형태가 될 거고 이때 0과 3에서 만나는데 그때 0보다 작거나 같았으니까 이때 P의 진리집합은 0 이상 X가 3 이하일 때 이렇게 깔아주고 있죠. 그때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이때 Q라는 N은요 지금 B보다 작다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X가 죄송해요 B보다 크다. X가 B보다 크다라고 알려주는데 이때 B값은 0보다 작거나 같다일 때래요. 이때 P면 Q이다가 참이냐고 했으니까 P가 Q한테 무조건 포함이 되냐라고 했죠. 수직선 확인해 볼게요. 그럼 이때 수직선을 확인하니까 여기가 지금 0 그리고 여기가 3. 그럼 P라는 집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Q라는 집합은 B래요. 그럼 B가 지금 포함을 안 하는 여기 쪽에 0보다 작거나 같은 데 쓰이니까 B가 여기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거네요. B가 0과 같을 수도 있대요. 그럼 만약 B가 0이었다면 그림이 어떻게 되죠? 여기에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B가 0이었을 때는 이때 Q가 P를 다 포함한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럼 이때는 B가 0이면 거짓이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 니은 문장은 틀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 문장 디귿 보겠습니다. A가 0보다 작을 때래요. 그럼 이번에는 그래프가 위로 볼록해지겠죠. 그래서 0과 3이요. 그러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P는요 0보다 X가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때 B는 0이었대요. 그럼 B가 0이랬으니까 지금 Q의 진리집합은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 여기서 마지막 뭐예요? P의 여집합이 필요하대요. 그럼 그냥 수직선으로 바로 표현할게요. P의 여집합은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부정이니까 0보다 커야 되고 3보다 작거나 같다의 부정이니까 3보다 작다. 그럼 얘가 지금 P인데 이때 Q는요 X가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죠. 그럼 X가 0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 이렇게 돼 있는 Q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P 여집합이 Q한테 포함이 되냐고 했는데
이때는 둘 다 포함이 색칠이 안 돼 있는 거니까 P가 Q한테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디귿은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결국 답은 기억과 디귿인 3번이요.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네요. 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2번 좀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일까요? A가 1, 2, 3, A, B는 1, 3, 5입니다. 근데 집합 X는 X 플러스 Y가 X가 A에 속해 있고 Y가 B에 속해 있었을 때 이때 X의 원소의 개수가 9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값을 모두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뭐야, 이 상황 나오면 우리 항상 하는 거 뭐 하죠? 표 그리죠. 좀 확대해서 다시 문제 풀게요. 그러면 이때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표를 또 먼저 그리다 보니까 X, Y. 근데 X는 1, 2, 3, A 중에서 고르고 Y는 1, 3, 5 중에서 고르래요. 근데 그 둘이 뭐 하자? 아까 더하자. 그럼 더한 값 2, 3, 4 그리고 A 플러스 1. 여기는 4, 5, 6 그리고 A 플러스 3 그리고 여기는 지금 6, 7, 8 그리고 A 플러스 5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되겠죠. 일단 겹치는 거 다시 지우니까 2, 3, 4 그러면 4 그리고 5, 6 있으니까 6 여기까지 지금 지워지시겠네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지금 2, 3, 4, 5, 6, 7, 8 일단 얘는 무조건 남아있어요. 그럼 벌써 지금 7개가 되었으니 나머지 이 3개 중에서 2개만 더 찾으라. 그럼 무슨 소리야? 하나만 겹쳐라. 한 개만 겹쳐라. 그 상황을 갖고서 얘기를 해주겠죠. 그럼 하나만 겹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면 첫 번째 A 플러스 1, 이 제일 조만한 게, 즉 여기서 제일 큰 거랑 겹치는 순간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겠죠. 그럼 A 플러스 1이 만약에 8이었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럼 A 플러스 1이 지금 8이었다면 이때 A 값은 7인데, 그럼 여기가 지금 7이었다면 얘는 8, 10, 12 이렇게 되니까 겹치는 게 8밖에 없으니까 얘는 가능. 두 번째 A 플러스 1이 만약에 7이었다면 그럼 이때 A 값은 6인데, 그럼 이때는 7 그리고 9 그 다음 여기는 11 이렇게 되니까 이때도 겹치는 건 7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때도 가능. 근데 A 플러스 1이 만약에 지금 6이었다면 얘였다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이때 A 값이 5. 그럼 A 값이 5였으면 얘는 지금 6 그 다음 8 이때 10 이렇게 되는데 뭐야? 그럼 이번엔 6과 8이 두 가지나 겹쳐버리죠? 그럼 이거는 불가능.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반대쪽으로 다시 생각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떤 상황? 큰 값 A 플러스 5가 또 겹치는 상황에서 생각을 하겠대요. 그럼 A 플러스 5가 만약에 2였다면 이렇게 작은 값이랑 겹치는 상황을 생각하겠죠. 그럼 이때 A 값은 마이너스 3. 그러면 이때 다시 여기다 쓰면 얘는 마이너스 2. 여기는 0 그리고 여기는 2 되니까 겹치는 게 2밖에 없으니까 얘는 가능. 두 번째 A 플러스 5가 이번에는 3이었을 때 그럼 이때 A 값은 마이너스 2고 다시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는 지금 1 그리고 여기는 지금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때도 겹치는 거는 3밖에 없으니까 이때도 가능. A 플러스 5가 만약에 4였다면 이제 또 생각을 해보겠죠. 그럼 이때 A 값은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데 그럼 이때 얘는 지금 0 그리고 여기는 2 그리고 여기는 지금 4 되니까 이번엔 2, 4가 겹쳐버리죠. 그럼 이 경우도 불가능. 그래서 A 값이 될 수 있는 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A 값은 7, 6 그리고 마이너스 3, 2 즉 7, 6,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다 될 건데요. 근데 여기 상태에서 문제가 있네요. 자연수 A의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얘네 둘 제외한 7과 6밖에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어요. 즉 겹치는 게 누구일까? 그럼 큰 값은 조그마한 값이랑 겹쳐야 되고 작은 이 A 플러스 1 얘는 큰 값이랑 겹쳐지는 상황이 되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명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이다가 이게 거짓이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값을 모두 구하래요. 그럼 뭐예요? 어떤 실수에 대해서 얘보다 작다 이게 거짓이 되려면 어떤 실수는 하나라도 성립하면 되는데
그럼 결국 이게 하나도 성립할 수 없게 만들어주세요 라는 거겠죠. 그러면 결국 얘가 뭐예요? 2차 부등식에 해가 없게 만들어달라. 근데 2차 부등식은 항상 그래프 갖고 생각하니까 얘 그래프가 아래로 지금 볼록한 그래프가 0보다 작은 값이 없어야 된다면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밖에 안 해주겠죠. 그럼 결국 이때 뭐예요? 판별식이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얘 값이 판별식이 접해도 되는 거니까 0이어야 되고 그래프가 지금 얘가 판별식이 아예 근이 없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부등식을 풀어달라는 소리밖에 안 되겠네.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2와 1인데 마이너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과 2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0보다 작거나 같은 데를 쓰니까 최종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K값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럼 이거에 들어가는 정수 K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그럼 들어가는 건 마이너스 1 그리고 0 그리고 1 그리고 2 이렇게 해서 총 4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느 반 27명의 학생들 중에서 등교할 때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은 20명, 지하철을 이용하는 학생은 14명이다. 근데 버스는 이용하지만 지하철은 이용하지 않는 학생이 X명이었을 때 이때 X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상황 다시 한 번만 보면요. 버스를 타는 학생이 있고 지하철을 타는 학생이 있는데 최종 여기서 구하는 건 버스는 이용하지만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 즉 순수한 여기 쪽을 말하는 여기를 X라고 넣었을 때 이때 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는 소리는 결국은 이 교집합, 버스와 지하철을 둘 다 이용하는 이 교집합의 최대 최소로의 상황을 물어본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지금 서술형처럼 한번 써볼게요.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은 20명이래요. 그럼 버스를 A라는 집합, 지하철을 B라는 집합으로 표현을 한다면 일단 알려준 게 NA가 지금 20이요 이렇게 알려준 거고 NB가 지금 14요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리고 전체 학생 수 N 전체 집합 U는 27이요 이렇게 깔아준 상황이 되었고요. 여기서 지금 마지막 우리가 원래 썼던 식 두 가지 쓰자고 했었어요. 첫 번째 NA 합집합 B라는 A의 식이 NA 플러스 NB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NA 교집합 B인데 이때 여기서 우리가 합집합은 최대 전체 집합의 개수와 같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걸로 부등식을 세울 수 있다고. 그러면 전체 집합은 27이 됐으니까 27보다 작거나 같다. 뭐가? NA 플러스 NB. 그럼 20 플러스 14 거기에 마이너스 NA 교집합 B가 그럼 얘를 계산을 마무리 지어주니 NA 교집합 B의 개수는 얘는 지금 부등호로 이렇게 되니 여기는 지금 34였고 그럼 결국 27이 빠지니까 7. 그럼 얘의 교집합은 7명 이상이어야 되고 두 번째 상황에선 뭐였어요? NA 교집합 B라는 이 교집합의 개수는 A 집합의 개수보다도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리고 A 교집합 B라는 이 원소의 개수는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보다도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NA 교집합 B는 A 집합의 원소의 개수인 지금 20개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NA 교집합 P 똑같이 표현해준 얘는 B 집합의 원소의 개수인 14개보다 더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최종 NA 교집합 P의 개수는 얘는 최소 7개부터 최대 14개까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황에서 볼까요? 여기서 얘 버스만 이용하는 여기는 가장 커지는 최대값이 되려면 이때 버스만 이용하는 지금 20명에서 거기서 빠져야 되는데 어떤 게 빠져야 될까요? 얘가 커지려면 여기는 작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교집합의 개수인 교집합이 가장 적은 7을 빼준 13명이 되는 거고요. 이때 얘가 최소가 되려면 20에서 여기서 가장 얘가 큰 14가 빠진 여기는 6명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13이고 최소값은 6이요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될 거예요. 서술형 쓰는 것처럼 한번 꼭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오늘 10회 이제 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힘내서 들어가 볼게요. 25번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4인 반원대에서 5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ABCD의 넓이의 최대값과 넓이가 최대일 때 직사각형 ABCD의 둘레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뭐야, 그림에서 보니까 ABCD 넓이의 최대값이래요. 근데 직사각형 넓이면 가로 세로가 필요한데 이때 여기 상에서 표현을 해준 반지름이 4랬어요 라는 걸 반지름을 여기다가 다시 표현을 해줄 거고, 그럼 반지름 길이를 표현할 건데 이때 여기 OD의 길이를 모르니까 여기가 X, 그럼 CD의 길이를 모르니까 Y 이렇게 지금 갖다 씁시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반지름이라는 거를 표현한다면 관계식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즉 16이랑 똑같아요 이런 식의 관계식이 하나가 나올 거고요.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럼 넓이는 지금 어떻게 되죠? 가로 길이가 직사각형 가로 길이가 2x니까 결국 넓이는 지금 2xy가 됩니다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얘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근데 x와 y는 양수 조건이니까 난산술기하로 표현을 해주는 x제곱 y제곱이 2 루트 x제곱 y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6이랬으니까 여기는 16, 근데 얘는 루트까지 계산해주니 2xy. 그럼 뭐야, 바로 식이 그대로 나왔네요. 그럼 넓이의 최대값은 16이구나, 얘의 최대는 16이구나 이렇게 지금 나올 거고요. 두 번째, 넓이가 최대일 때 직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럼 넓이가 최대인 순간은 어떻게 돼요? 결국 얘가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x제곱과 y제곱이 같은 순간, 근데 x제곱과 y제곱 같은 순간에서 둘이 더했더니 16이 됐다는 건 얘네 둘 다 8이었을 때의 순간. 그러면 이때 x값도 y값도 최종 2루트 2가 되겠구나. 근데 여기서 지금 둘레 이제 표현할까요? 둘레. 그럼 둘레는 지금 2x 더하기 y 그거에 2배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데 이때 x도 y도 2루트 2랬으니까 여기는 4루트 2 더하기 2루트 2 거기에 곱하기 2, 그러면 6루트 2에 거기에 곱하기 2를 하자 최종 12루트 2구나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 둘레의 길이는 12루트 2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어요. 10회 문제도 다 풀어보니까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학생들 쉬운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풀 수도 있겠죠. 하나하나 시험지에 그래도 힘을 보태서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우리는 결국 중간고사 성적을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